너는 근데 다현이 여자친구를 네가 어떻게 잘 알아? 다현이가 저한테 막 같은 학교도 아닌데? 그 여자애를 졸라 욕하면서 갑자기 저를 끌고 나왔어요. 그 저기 그 계단 쪽으로 그리고 나서 막 말하는데 그냥 의견을 내지도 말고 의견 내면 뭐라 그러고 그냥 자기 의견을 무작정 옹호하라는 의미를 들어간 거였어요. 걔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가스라이팅. 그건 가스라이팅이 아니야. 가스링. 모델링. 범이 얘는 왜 이렇게 자꾸 만화 같냐? 현실 세계엔 이런 인물이 없을 것 같아. 좀 시시끔지 아니야? 고맙게 어렵게 얼음 얼음 녹여 먹었어. 너 부원장님 어떻게 하는지 알지? 네? 너 먹고 있으면 강의실 갑자기 들어오셔갖고 뺏어가시더라. 아 그래요? 어. 어떻게 댓글 보셔요? CCTV 보세요? 여기 다니시다가 보시다가 누가 먹고 있으니까 그냥 냉큼 가져가시던데. 제가 원장 때문에 근데 얘기 듣기로는 중간에 갔더니 반쯤 사라졌다는. 둘 중에 하나지. 증발 아니면 누가 먹은 거지. 이렇게 소주면 김 빠져갖고 맛없을 텐데. 수주에도 김이 있어요? 응? 나도 모르. 소주에도 뭐가 있냐고? 호수에 탄산이 있어요? 소주에? 알코올 바보야. 에탄올이 날아가잖아. 알코올이 날아가요? 소주에서? 테라가요. 알코올에는 날개가 있어. 몰랐구나. 날아오르라 알코올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렌즈까지 했나요? 맞아요? 자, 광학기기는 생략할게요. 광학기기는 과학고 가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서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꼭 필요하면 또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안 할 거예요.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파동의 반사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자, 여러분들 이거 실제 탐구 과정으로 해볼 수 있는 거야. 과학고 들어갔을 때 탐구 과정으로 해볼 수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것들이 자, 골전도라는 것. 골전도라는 게 뭐야? 우리가 이어폰을 듣는데 어떻게? 잡음이 골에다가 대는 거지. 골에다가 대면은 얘가 어때? 뼈를 타고 직접 청소골이 울려서 소리가 전달돼져요. 가짜겠냐? 그 다음에 어떤 마이크는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마이크는 입에도 안 돼요. 목에 진동을 갖고 그 진동이 들어가요. 선생님도 그걸 사려고 했어요. 비싸긴 하죠. 근데 이어폰을 꽂는 그 줄이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들 왜 특수부대 아저씨들 있잖아. 어디 침투할 때 이어폰 딱 꽂고 다니는 아저씨들 있잖아. 마이크가 안 보이지? 모가지에다 대고 목소리를 전달시켜주는 마이크야. 좀 부족한 친구 같아요. 맞아요. 왠지 보듬어 줘야 될 것 같아. 공감이 사회가 좀 보호해 줘야 되는. 자, 그 다음에 속삭이는 회랑과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자료조사로 재미난 소리의 반사. 또 얘는 뒷면이 포물면을 갖게 돼요. 수학적으로 포물면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 포물면? 자, 포물면의 주축에 중앙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녀석들은 반사돼서 모두 어디를 지납니까? 초점을 지나죠. 그런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연관시켜서 수학 또는 과학 쪽의 활동으로 쓰면 아주 재미날 것 같아요. 한번 구상해서 써보세요. 자, 나도 혹시 전자기파 과민증? 과민해서 뭐합니까? 자,
그러면 21장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110쪽 이야기입니다. 자, 21장 돌림 힘에 대한 물체 평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돌림 힘과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돌림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토크라고 해요. 토크. 자, 자, 토크와 평형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통구 같아. 통구? 샤워. 에휴, A는 그러니까 N처럼 보이잖아 저거. 이거 지우신 게. 자, 그러면 먼저 돌림 힘에 대한 얘기를 살펴봅시다. 자, 토크는 기호로 이렇게 써요. 에? 뭐라고? 그리고 화살표를 붙여줘요. 여러분들 일본어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에? 일본어. 저 친구 중에 있어요. 일본어 노래 땡땡 데스 이렇게 쓰잖아. 에. 뭐뭐입니다. 이 대자 써도 돼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토크인데 그냥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써요. 귀찮아서. 안 돼요. 뭐가 안 돼? 안 그랬어요. 잘. 안 그랬어요. 뒤로 가도 돼요. 왜냐면 진짜 안 그렇지. 준모 옆보다 혜원이 옆이 훨씬 더 좋지. 승아 옆으로? 너 혜원이보다 승아가 더 좋다고 표현한 거야? 진짜 선생님 진짜 오프라인을 억지로 나오고 싫은 거 아니야? 왜 그래? 왜 요즘 애들 관심이 많으신 거 정보도 그렇고 하기 없나봐. 선생님도 저한테는 관심이 많아지고. 어? 저한테는 관심이 너 아까우니까 나 선생님은 뚱뚱한 사람 싫어. 예? 그럼 선생님 자신을 싫어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와 이거 깜빡이네 이게 저 진실한 뭐 하는 거예요? 얘? 지금 봐 승아한테 밀착하네. 진짜 좀 이상해요 지금 왜 그러세요? 승아 부담스럽지. 승아 좀더 이쪽으로 잘생긴 애도 아니고 뒤통수 납작한 애가. 부담스러우면 감당 안 하나요? 너 자꾸 왜 그래? 아 아파. 범이 뒤통수 되게 이쁘지. 어? 승호가 제일 부러워하는 뒤통수야. 승호는 뒤통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승호 뒤통수. 잘렸어요 어떻게 그래서 막 지나가다 절단기에 딱 잘린 뒤통수가. 아파 진짜 범이는 뒤통수하고 배가 명품이야. 엉덩이도 커 징그럽고. 엉덩이도 범이의 배는 보존시켜갖고 국가 문화재로 지정해야 돼. 무형문화재. 유형 문화재지. 씨. 인간 문화재. 그리고 범인은 다이어트도 시키면 안 되고 그 배를 그대로 유지해야 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편해지던데. 유지하는 거보다 키우는 게 더 쉬운
더 키웠다 지민이처럼 될까봐. 지금 슬슬 배가 작아지고 있어요. 안 돼. 자, 키가 그 돌림 힘은요 이렇게 표현을 할게. 말이 힘인데 힘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 힘은 어떤 효과를 갖고 힘이라는 걸 표현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정지한 물체에게 힘을 작용했대. 운동 상태 변화가 생겨. 그 다음에 정지한 물체를 잡아 당기는 거야. 그러면 길이 또는 모양이 변화되잖아. 부러워. 안 돼. 부러워. 쭉 누리면은 왜 혹시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겨울철 용품 미리 나와갖고 그 찰떡 매트리스, 찰떡 토퍼라는 게 있거든. 쫀득쫀득 찰떡 토퍼 해갖고 쭉 당기면 쫙 늘어난 그 토퍼 같은 느낌? 근데 그 절반이 다 사기야. 한 달 쓰면은 납작훈 돼갖고 남는 것도 없어. 영구적이지. 자, 그러면 별명 줘줄까? 영구라고? 바보라는 거 아니야? 퍼머넌트 영구. 자, 그럼 돌림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게. 물체가 회전을 할 때 그 회전하는 정도, 회전 효과라고 표현해 줄게. 말 표현으로는 힘, 돌림 힘, 토크 이런 식으로 쓰지만 옛날에는 얘를 힘의 모먼트라고도 했어. 힘의 모먼트라고도 했는데, 자, 요즘은 그냥 일반적으로 돌림 힘이라고 거의 쓰고 있는데 그 아이는 힘의 효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또 신났어. 칭찬해 주니까. 자, 힘의 크기와 회전 효과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회전 효과와 자, 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 장군 수학의 현관에 있는 유리문이야. 통유리문. 회전축이 있고 얘를 위에서 관찰해 봤어. 자, 문을 밀 거야. 자, 하나는 재혁이가 밀었어. 어떤 학생은 없어요? 자, 하나는 지민이가 밀었어. 자, 누가 밀었을 때 회전 효과가 더 클까? 지민이요. 지민이가 혜원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친구가 재혁이야. 비리비리하게 생겼잖아. 저 친구가 지민이야. 엄청 힘세게 생겼지. 근데 범이한테 못 이겨요. 범이가 제일 세요. 진짜. 힘으로는 짱. 맞아. 힘짱. 범이가 눈 돌아가가지고 주먹 팍 했는데 진짜. 그럼 너는 뒤통수하고 배하고 힘이 짱이구나. 세 가지 장점이 있네. 그 맞아? 자, 그래서 야, 잘하면 장가 갈 수 있겠는데? 잘하면 일단 그럼- 못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너 포기했었잖아. 네. 근데 이제 슬슬 희망이 생기잖아. 아니요. 안 생겨? 왜 아직도? 이제 희망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없어요. 힘도 세고 없는 건 똑같아. 준모 없어. 재혁이 없어. 도건이 왠지 있을 것 같고 지민이 당연히 없고 승호도 없고. 유찬이 왜 빼먹어요? 유찬이는 있지 바보야. 벌써 있는 애를 갖고. 도건이는 대학 가면은 뭐 거의 학교 그냥 거의 짱 될 것 같고. 킹카. 도건이 진짜 잘생기지 않았냐? 네. 딴 선생님들은 여자 선생님 준모 잘생겼대. 근데 난 별로거든. 그냥 젊은 사람이 아니 잘생김 속에는 인성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좀. 그러면 네. 무조건 저는 그러면 도건이지. 그러면 저는 얼굴도 못생기고 인성도 못생겼는데 그럼 뭐 엄청나게 넌 대신에 배도 있고 뒤통수도 있고 힘도 있잖아. 응? 준모는 뭐가 있니? 말랑깽이. 에이, 중국말로 빵스. 응? 중국말로 빵스. 중국말로 빵스가 짝대기란 뜻이야. 자, 중국 새끼들이 한국 사람들은 빵스라고 부른대. 짝대기들, 짱깨들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때 빨간임이 회전 효과가 좋아, 노란임이 회전 효과가 좋아? 빨간임. 그래서 우리는 회전 효과가 누구와 관계한데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대. 즉 토크라고 하는 녀석은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 자, 이걸 밑에다 써주면 좋겠어. 쓸 자리 없어서 위에 썼어. 자, 두 번째 회전 효과를 회전팔의 길이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회전팔의 길이하고 비교하기로 했어. 자, 다시 학원 입구로 가는 거야. 자, 회전팔이 이렇게 있어. 자, 가뜩이나 힘이 없는 재혁이가 밉니다. 자, 어디를 밉니까? 문의 가운데를 밀고요. 문의 맨 끝을 밀었어요. 자, 이때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회전팔이 길수록 회전 효과가 어떨까? 세져요. 좋아요. 그죠? 가운데 밀면 웬만한 사람 밀어도 안 열릴 거야. 난 열릴 것 같은데. 그렇지. 너는 되겠지. 난 근데 당연히. 끝에 저기 지민이도 가능한데, 그지? 회전축 밀어도 될 것 같은데. 어? 회전축 밀어도 될 것 같은데. 뭐? 회전축 1cm 떨어진 곳에서 밀어도 될 것 같은데. 문을 부시겠다고? 네. 그럼 한번 쉬는 시간에 해봐봐. 그럼 여기 부원장님 퇴근 못한다? 넌 진짜 많이 혼날 거야. 야, 어? 부원장님 퇴근 못하면 이상민 엄마하고 아빠가 학원으로 출근하실 것 같은데? 응? 범이가 문을 부셔갖고 퇴근을 못해요. 범이야, 내일 아침까지 학원을 지키거라. 자, 그러면 얘는 회전팔의 길이가 회전 효과와 어떤 관계를 갖지? 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해. 이걸 축을 밀게 되면 부서져요. 문이 쉽게 부서져. 의외로. 그래서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효과를 이용해서 모든 문은 손잡이가 어디에 있지? 회전축으로부터 가장 먼 쪽에 붙어 있는 거야. 선생님 이상한 문 봤다 옛날에? 선생님 집안 모임이 있어갖고 서울에 있는 모처에 있는 호텔에 갔어. 그래갖고 식당에 들어간 거야. 식당에 갔더니 예약을 해놨더니 밀폐된 공간을 이제 주더라고. 그래갖고 거기 때 들어가래. 진짜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어. 선생님 소파다 말고 갔으니까. 문이 있는데 큰 문이 있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이 높이가 한 3m. 엄청 크게 만든 문이야. 근데 딱 보는데 난감한 거야. 여기 있대는데. 왜 난감한지 알아? 손잡이가 여기 있어. 이걸 어떻게 열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기에는 이게 준모라면 가능할? 김팔 원숭이가 안 되면 어떡해? 이건 이렇게 밀어야 되나? 인간이 할 수 없구나. 그러면 밀어야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한번 하나를 잡고 당겨봤어. 쭉 열리는데 와씨 축이 여기 있어. 모양이 이쁠지 모르겠는데 무식한 문이야. 인간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문이지. 무거워. 근데 생각보다는 쉽게 열리는 편이야. 이거는 웨이터들 아니면 열기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이런 문에 방을 주더라고. 그래갖고 손잡이가 가운데 있는 이런 물리법칙을 무식한 문은 처음 봤어. 근데 그 이후로도 이런 문은 못 봤어. 그 호텔 나중에 갔더니 인테리어가 바뀌었더라고. 이런 문 설계한 놈 미친놈이지.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 범인은 언어 구사 능력이 상당히 좋구나. 아니. 자, 세 번째. 원래도 좋아하는데 왜 그러세요? 비정상을 아는 게. 귀여워. 자신감. 자, 왜 뜨고? 토크도 알잖아. 토크. 통도 알아. 통 진짜 힘든 단어잖아. 그치? 네. 혓바닥. 그치?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좋아 죽으려고 그래. 똑똑하다니까. 자, 이번에는 회전팔의 길이와 너내 피나고 있어. 묻어파. 자, 회전팔의 길이와 힘과 회전팔이 이루는 사이각 관계를 보자.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 회전팔이 문이 있어. 회전축이 여기 있지. 이번에는 힘을 작용하는데 이렇게 작용해 보도록 하자. 하나의 힘은 이렇게 수직하게 작용했대요. 같은 크기의 힘으로 얘를 어떻게 이 방향으로 밀어봤대요. 힘의 크기 F 똑같아. 이때 사이각은 얘를 사이각으로 놔도 되고 연장선을 보내서 얘를 사이각으로 놔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뭐라고? 자, 그러면 요즘 승우 왜 이렇게 미워 보이지? 쟤? 한 대 팍 패버리고 싶어. 요즘 승우 선생님한테 인기가 없어요. 없지? 되게 자꾸 개기니까 그래. 요즘 범위가 인기가 막 올라가지. 범인은 원래 없어. 원래 없어? 아니 뭐 많아요. 개 많아? 근데 여 선생님들은 준모를 좋아하시더라. 심한 거네. 난 도건이가 좋은데. 열심히. 그래갖고 선생님들한테 시간 본 열심히 들어. 선생님들한테 그랬는데 어우 준모 개요? 아우 걔 오징어잖아요. 2학년 짱은 도건이에요. 네. 뭐 사실인데요 뭐. 도건아 그지? 저거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난 인기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 기호하잖아. 물리쌤 좋아하시지. 물리쌤 좋아하는 건 조건이라면. 이년도 그 물리쌤 하시면 잘생겼다고 그랬지. 나 좋아한다 그랬니? 응. 선생님 너 좋아하잖아. 저 톡톡 튀는 개성하고 TV한테 저 개싸가지 없음과 인성 제로와. 자, 그러면 선생님이 범위를 좋아하는 이유는 반응이 제일 재밌어서 좋아해요. 자, 저거 쑥스러우니까 주둥이 갖고 늘렸다 뺐다 늘렸다 뺐다. 아 아파. 그걸 또 찢어봐. 자, 힘을 한번 살펴보는데 이 힘을 분해해 볼게요. 하나는 수직한 방향으로, 하나는 나란한 방향으로 분해할게요. 그럼 요 성분의 힘은 얼마가 되지? F 사인 세타야. 요 성분의 힘은 얼마가 되지? F 코사인 세타가 돼 버리는 거야. 이때 각각의 힘이 어떤 역할을 하나 보자. F 코사인 세타는 R. 문의 축을 잡아 당겨. FR이야. 레디얼 방향이야. 당기면 이쪽 방향이 여는 건 도움 안 되고 문짝을 부수는데 도움을 주죠. 맞아요? 옛날에 어떤 선생님 막 학원을 인수해 갖고 갔는데 세상에 그 전 학원 원장이 문짝을 갖고 무슨 짓 했는지 이걸 당겨 갖고 이게 여기가 다 부러졌어요. 경첩이 그렇게 될 리가 없거든. 잡고 이 방향으로 당기지 않으면 열받았나 봐. 자, 그 다음에 요 힘은 요 방향으로 당기면서 물체를 이 문짝이 회전하는 걸 도와주죠. 그렇다면 자, 요렇게 나타날 때는 자, 힘이 모든 성분이 이쪽으로 작용할 때네. 그럼 사인 값이 크면 클수록 회전 효과가 어때? 더 커지지. 그래서 회전 효과는 자, 이 녀석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해. 혜원이는 삼각비 배웠니 혹시? 사인 코사인 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전체 회전 효과는 누구에 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또 회전팔의 길이에 비례하고. 회전팔의 길이에 비례하고
회전팔의 길이와 회전팔 사이에 이루는 사이가 자, 그렇지 않고 사인 세타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이 새끼는 하는 거 없이 비워. 선생님 가방을 발로 막 찼어. 바로 씻어요 제가? 그럼 손으로 찼겠니? 저 이렇게 밀어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토크는 선생님 가방 새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새 거야. 여기 어디 있죠? 그거 원래 빈티지로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이 타우는 얼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해. 아 정말 자, 얘는 말이야. 아까 선생님이 무슨 표시했지? 벡터 표시했잖아. 벡터 얘는 방향. 방향을 갖는다는 얘기야. 토크 방향을 갖고 있어. 그래서 보통 지면에서 딱 말고 이 지면에서 면상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얘는 플러스 토크야.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얘는 마이너스 토크를 갖는다라고 해. 마이너스다라고 해. 시계 방향이 바뀌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아, 동서남북 몰랐지 지난번에? 시계 방향도 모르고. 그래서 동쪽이 여기에요 여기에요. 동쪽에 해 뜨는 쪽이 동쪽이야. 아 이쪽으로 될 건가? 이렇게 듣고 맞아. 이 말이 다 맞아. 자, 이상해. 자, 방향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우지. 과학 시간도 배우고. 동서남북 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여기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기로 했다. 토크라는 약속으로 타우는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이거 타우라고 읽어. 타우? 타우. 그리스 문자야. 아 그리스 문자에 T에 해당하는 타우라는 문자가 돼. 자, 그래서 자, 중성미자는 아니고 타우 중성미자가 있는데 타우 입자라는 게 있어. 인간이 이야기하는 16가지 기본 입자가 있거든. 그거 하나 추가돼 갖고 17가지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우 입자가 있어. 전자의 사촌이야. 3세대 전자 사촌. 쿼크인가? 자, 그래서 얘는 얼마? 얼이라는 값 크로스 f라는 값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해. 이건 그냥 나중에 참고로 나중에 많이 쓸 거야. 지금은 참고로만 기억해도. 이 토크의 단위는 뉴턴 미터야. 뉴턴 미터? 어디서 들어봤지? 뉴턴 미터. 뉴턴 미터. 누구의 단위야? 뉴턴 미터. 뉴턴. 위치 에너지 안 맞나? 무게 중심. 뉴턴 미터. 누구의 단위일까? 양자역학. 양자역은 왜 나? 아니, 이게는 뭐냐? 복덕방 할아버지 같아. 막 떠들어. 자, 뉴턴 미터 누구의 단위하고 똑같지? 도건아, 누구? 뉴턴 그게 아, 다현이가 그립다. 다현이면 대답했을 텐데. 자, 혜원아, 누구의 단위지? 알고 있는 거. 너희들 때문에 대답 못 하잖아. 혼자 잘난 척 할까 봐. 다현이 같은 벌써 잘난 척하고 마마야, 이 바보들 했을 텐데. 자, 빨리 얘기해 봐. 몰라요. 힌트. 정규 교과 과정은 중학교 3학년 교과 과정이야. 일의 힘? 뭐라고? 일의 힘. 1의 단위야. 줄? 근데 걔는 줄을 쓰잖아. 근데 얘가 1하고 같아? 아니지. 그래서 같지 않아. 많이 본 단위지만 우연히 단위가 같을 뿐이야. 줄이라고 쓸 수는 없다. 제 배만 쫀득거려 갖고 있는 시기 머릿속에 든 것도 없이. 단이 진짜 됐습니다. 괜찮았어. 네가 다현이는 못 봐서 그래. 나도 봤어. 다현이 못 봐서 그래. 니랑 다현이랑 완전 달라. 다현이는 봤어. 누가 잘생겼어?
많이 안 나. 다현이 있으면은 도건이가 명함을 못 내밀어. 자연이는 걔는 걔 너무 사이키야. 걔 진짜 괜찮게 단점이 없어 걔는. 대가리가 이만해. 키 크지 잘생겼지 공부 잘하지. 대가리가 이만타니까. 인성이 빼고는 자연이 백화점에서 돌아다니며. 인성도 범이보다는 훨 인간적이지. 제가 이제 홍대 걸어간 거. 아, 좀 단점이 있다. 다현이가 단점은 있어. 성격이 개 들어요. 아니, 잘 삐져. 진짜. 걔는 삐진다기보다 삐지는 오래 가요. 그게 진심으로 삐지는 게 아니라 삐지고선 어떻게 하는지 알아? 혼자 선생님 뭐라고 하면은 맨날. 맞는 거 같아. 자, 그러면 토크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한번 책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은 삐지면 짐 싸잖아, 집에 간다고. 자, 돌림 힘에 대해 살펴보자. 그리고 그러면은 갑자기 도로 막 꺼내 놓지. 아 깜짝이야. 응? 저 갈라고 싼 거 아닌데요? 자, 그너 가까워. 이게 진짜 여기 좀 만화 같아, 애들이 다. 아까 이 지명한 애들 있지? 거기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만화야. 자, 그 중에서 제일 만화 같은 사람이다. 명랑 만화. 나중에 검정 고무신이 나온다면 약 20년 후에는 쫀득쫀득 배돼지가 나올 거야. 자, 내가 써야겠다. 돌림 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물체의 회전축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 힘을 작용하면 물체가 어떤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이때 물체의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는 물리량을 돌림힘 또는 토크라고 한다. 돌림힘은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힘과는 다르다. 돌림힘의 발생, 지뢰의 팔의 방향에 수직인 힘이 작용할 때 돌림힘 발생할 물체를 회전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돌림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좀 전에 했었던 식을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자. 여기 한 물체가 있어. 회전하는 물체가 있대. 여기가 회전축이야. 회전축인데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힘이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방향으로 힘을 표시할게. 자, 이때 이 방향을 셋따로 놔도 되고 나머지 값을 셋따로 놔도 좋아. 왜? 사인의 180도에 대한 여각인 두 관계는 사인 값이 서로 어때? 같아요. 같아. 사인 세타는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와 같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라고 해. 이때 얘의 토크는 얼 곱하기 F 곱하기 얼마가 돼? 사인 세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얘 단위는 뭘 쓴다고요? 뉴턴 미터니까 줄이라고 쓰면 되겠죠? 아니요. 아니요. 줄이라고 쓰면 큰일 나요. 얘는 줄이 아니다. 일이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기 때문에 회전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몇몇 특별한 예를 보자. 세타가 0도래요. 세타가 0도면 토크는 얼마일까? 0이지. 회전 효과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야. 문의 축을 잡고 이쪽으로 하면 문짝 뜯어져. 회전 안 하고. 얘는 회전 효과에 전혀 도움을 안 준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90도라면 회전 효과가 최대가 되겠지. 회전 효과가 최대가 돼서 어때? 회전이 잘 된다. 자, 그리고 임의의 세타만큼 있을 때는 중간값이 되겠지. 그래서 RF 사인 세타라는 값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짝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번째 짝힘. 짝힘은 어떤 힘을 짝힘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오늘 자동차의 역사에 대해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자동차요? 자, 얘는 한 물체에 작용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평행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평행력은 평행력인데 크기가 같아요.
자, 이것을 짝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이쪽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 임의 물체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임의 물체가 있다. 제 여기 되게 귀엽게 생겼다. 자, O가 있어요. O. 자, 그러면 주모가 그런 것 같아. 선생님 왜 저렇게 엽기적인 애들 좋아해요? 뭐 이러는 것 같아. 아니에요. 지가 잘생긴 줄 알아서 그래. 지가 제일 엽기적인 생긴. 근데 여자 쌤들 왜 주모 잘생겼다고 그러지? 애들 너무 못생겨가지고 생각하지. 나는 아닌데. 여기 L이라는 위치에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때 힘은 이 회전발에 수직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자. F가 작용했대요. 회전발의 길을 이번에 뭐라고 썼어? L이라고 썼어요. 그럼 이때 토크는 얼마가 될까? L 곱하기 F가 됩니다. 단위는 뉴턴 미터이다. 그런데 말이죠. 자, 회전축의 위치를 O와 요 점을 뭐라고 할까? P점이라고 할까? O와 P점 사이의 임의의 점으로 바꿔보도록 하자. 그럼 치지 마. 자, 바꿔보도록 하자.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만찢남. 1학년 여자애 중에 하나가 혹시 닥터 슬럼프라는 거 아니? 아니 몰라요. 닥터 슬럼프 본 적 있는 사람 있니? 일본 만화인데 옛날 만화인데 주인공이 여자애인데 로봇이야. 아리라는 애인데 걔 아빠가 박사야. 박사가 딸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 아리라는 애가 힘도 무지 세 로봇이다 보니까 막 만능 해결사가 엉뚱한 짓 많이 하는데 가장 엉뚱한 짓 하는 게 지금 지민이 들고 있는 저 막대기 같은 거 있지? 거기다가 똥을 꽂아갖고 돌아다녀. 잘 싼 똥 있잖아 이거. 말려있는 똥. 꽂고 돌아다니는 아이스크림인가? 아이거든. 똥이야. 진짜 똥.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A하고 선물로 준단 말이야. 똥을 모아갖고. 그 똥막대기 같아. 그래갖고 그 만화에 나오는 아리라는 애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래갖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거든. 만찢녀라고. 만화를 찍고 나온 여자애라고. 범인은 만찢남이 될 거야. 만화를 찍고 들어가는 남자. 만찢 들다. 나중에 종이에서 보자. 자, 이때 여기가 새로운 회전 중심점 O'점이 됐어. 얘는 L1이고요. 이 아이는 L2가 됐다라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힘 F가 있고 여기에 반대 방향으로 또 다른 힘 F를 이렇게 주게 돼. 오케이?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주게 되는데 이 두 힘 관계가 짝힘 관계거든.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게. 얘는 임에 의한 토크와 임에 의한 토크가 되지. 그렇다면 전체 토크는 뭐가 돼버릴까? L1 곱하기 F 더하기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지. 얘 이 방향, 이 방향 회전하니까 같은 방향 회전이라 토크가 같아. L2F가 되는 거야. 그러면 F로 묶이네. L1 더하기 L2 곱하기 F야. 뭐라고 부르지? L1 더하기 L2가 얼마야? 토크가 똑같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하나 조금 빠졌는데, 자, 원래 한 지점을 중심으로 회전했을 때 그때 나타난 토크와 같은 토크를 주게 하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평행력 관계를 짝힘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짝힘을 어디다 써먹는지, 왜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아주 옛날에는 자동차가 교통수단이 아니었죠. 장난감이야. 그래갖고 옛날 자동차 모양이, 처음에 나온 모양이 마차처럼 생겼던 거 아세요? 네. 마차처럼 생겼어, 처음에. 이해해? 마차하고 똑같이 생겼었어. 그러다가 이제 개량이 돼갖고 지금의 자동차가 된 건데, 자, 여기에 바퀴를 있다라고 하자.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할게. 그리고 이 마차를 몰기 위해서 맨 앞에 마부가, 운전사가 앉아야 돼. 그리고 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레버 모양처럼 생겼어. 레버야. 막대야 그냥. 오케이?
이렇게 돌리는 막대야. 손잡이가 있고 막대가 달려 있고 여기가 회전축이야. 이때 이 팔의 길이를 어리라고 했을 때 파워 핸들이 아니었지. 옛날에는 힘으로 얘를 돌려야 된단 말이야. F라는 힘이 필요하더라는 얘기예요. 얘를 핸들을 도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그냥 장난감이었어. 유의하는 목적으로 만든 거야. 오히려 마차가 쇠퇴하면서 갖게 된 교통수단은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자전거가 되게 웃겨. 뭔지 아니? 페달이 없고요. 앞바퀴 뒷바퀴만 있어. 그럼 발로 굴러. 발로 막 달리더라고. 발로 굴러요. 근데 스포츠 아니야 그럼? 너희들 롤러브레이드 타봐서 알겠지만 걸어가는 것보다 엄청 힘이 덜 들고 빨리 가잖아. 자전거가 그랬대요. 핸들만 있고 페달이 없고 다리를 막 저어가는 거야. 요즘도 가끔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 다리가 좀 불편하신지 자전거 타고 이거 하고 막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 요즘도. 킥보드. 내리막길 했으면 좋겠어. 내리막길 했으면 좋겠어. 그 할아버지 내리막길 가면 큰일 나지. 멈추지 못하잖아. 사고 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거를 여자들도 타고 싶었던 거야. 여자는 같은 조건에서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힘이 약하잖아. 물론 모든 여자가 힘이 약하다는 가정은 안 할게. 김민경 아줌마가 있잖아. 김민경 아줌마요? 누나는 아니잖아. 누나라고 하나? 이모? 이모? 그럼 아줌마지. 그래, 김민경 이모 봐봐. 지난번에 헬스클럽 갔는데 운동뚱에서 나가고 헬스클럽 갔는데 와 장난 아니더라. 레그 프레스를 400kg 넘게 하는 거야. 보통 지민이 같은 경우에는 한 300kg 정도 할 것 같고 현이가 힘이 더 세니까 한 400kg 가까이 할 텐데 450kg 가볍게 들어. 그게 가장 무거운 거에서 바로 밑에 거야. 가장 무거운 게 헬스 트레이너가 낑낑대고 하더라. 레그 프레스를. 근데 김민경은 그 바로 아래 걸 쭉쭉 밀어내더라고. 대단한 아줌마야. 그 다음에 이것도 세갖고 아래 무지 큰 것도 막 들던데. 그런 분들은 똑같은 걸 갖고 해도 남을 거야. 자, 근데 이렇게 길이를 가졌던 거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니? 얘를 의자를 뒤로 밀어버리는 거야. 밀어버리고 길이를 여자의 힘이 남자의 2분의 1이라고 하면 이 어를 몇 배로 해줘야 돼? 2배. 2배로 해줘야 돼. 그러면 힘이 얼마가 필요하지? 2분의 F가 필요하면 토크가 똑같지. 그런데 얘 문제점이 생겼어. 얘는 길다 보니까 작동거리가 길어졌어. 그래서 팔이 몸이 불편한 거야. 오케이? 혹시 시골에 갔다 경운기 가는 모습 봤니? 네. 경운기는 앞에 바퀴축으로부터 손잡이가 무지 길어. 그래서 그 커브를 돌 때 어떻게 도냐면 얘를 꺾으면서 내려서 걸어가면서 방향을 잡고 다시 올랐다. 선생님 친구 중에 국민학교 때 경운기 엄청나게 잘 모는 애 있었는데 걔네 놀러 가면 걔네 아버지한테 허락받아 갖고 경운기 타고 맨날 동네 한 바퀴 돌아. 걔네 동네 한 바퀴. 진짜 잘 몰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 작동거리가 멀어진 걸 불편하게 했단 말이야. 자, 새로운 필요성이 생겼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구나.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자,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나왔어. 핸들을 이 조종간을 이렇게 놓고 양쪽에 손잡이를 옮겨본 거야. 그러면 똑같이 짝힘 관계지. 2분의 F, 2분의 F 주고 얼이 되니까 토크가 어때? 똑같았단 말이야. 이해해?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이래야 돼. 불편하지. 불편해서 또 필요하니까 발명을 해. 여기에 링을 달아놓는 거야. 링을 달아놓고 돌리면 손이 어디든 간에 항상 접선 방향에 힘을 줄 수가 있어. 이게
핸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야. 오케이? 이래서 이러한 게 필요에 의해서 이런 핸들 모양을 갖게 됐다라고 해. 이 핸들도 파워 핸들이 됐지. 요즘에 되지. 옛날 거는 진짜 어떻게 했는지 아니? 진짜 이렇게 돌려야 돼. 제자리에서 핸들 꺾기가 힘들었어. 서서.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왼쪽으로 방향 튼다 그러면 하물며 트럭은 더하지. 자,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지도 교수 차를 얻어 타고 놀랬어. 이분이 처음 차를 이제 미국에서 다 살다가 한국에 나와갖고 처음 산 차가 오토매틱이 아니야. 그래서 핸들이 파워 핸들이 아니야. 파워 핸들도 돈을 더 붙이고 차값 비싸게 받았거든. 근데 어디 가자고 해갖고 그 교수님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커브를 도시는데 이러시는 거야. 그래갖고 뭔 소리야? 하고 보니까 파워 핸들이 아니었더라. 그때 선생님 선배는 차를 사갖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게 짝힘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 짝힘 이용한 건 어떤 게 있을까? 짝힘 이용한 예 자동차 핸들 있지? 또 뭐가 있을까? 옛날 수도꼭지. 옛날 수도꼭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동그라미 있어. 아주 옛날 거는 여기에 대가 달렸고 여기에 중심축이 있고 막대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돌리는데 얘를 한쪽만 잡지 않고 양쪽을 잡고 동시에 돌리지. 학교도 그래서 그래? 4개. 자, 이렇게 나타나고 또 어디 가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 축이야. 위에서 볼 때 여길 잡고 이렇게 돌리지. 또 어떤 걸 보면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돌리게. 이거 옛날 목욕탕에 있는 거. 드라이버도 짝힘을 이용한 얘야. 드라이버도. 아니 저렇게 생긴 게 드라이버가. 드라이버도 짝힘을 이용한 얘야. 얘는 이렇게 자꾸 돌리지. 그럼 모든 방향이 접촉점이니까 모든 방향에서 토크가 나와서 토크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게 느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음료수 병 같은 이렇게 그래, 뭐 맞다. 잡고선 돌리니까. 행이 나는 맨날 이것만 먹어서. 소주도 이거구나 요즘. 소주가 있고요. 원래 이거였는데. 그 캔다 병따개 있어. 또 병따개 있어. 그거를 이렇게 하면 구닥다리구나. 네? 구닥다리야. 아니 상당히 오래전에 먹었구나. 소주를. 선생님 그럼 와인은 안 이거 나온 지가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진짜요? 많이 가을부터 이게 딱 많이. 소주를? 나오는 소주 다 이건데? 솔직히 이거 병따개 있어. 설마 소주하고 맥주 구분 못한다고 저러는 건 아니겠지? 너 그러면 와 선생님하고 같은 세대인데 그지? 자, 그러면 어쩐지 좀 애가 좀 늙어 보이더라.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짝힘이라는데 책 얘기로 한번 살펴보죠. 회전축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지점에서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인 두 평행한 힘을 짝힘이라고 한다. 짝힘이 작용하면 지뢰의 팔이 더 길어진 효과와 같은 더 큰 돌림의 작용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이번에는 지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지뢰와 도르래. 지뢰 원리 아세요? 지렛대 원리. 네. 지뢰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아르키메데스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지레카. 아르키메데스는 뭐라고 얘기했죠? 유레카. 유레카라고 했어요? 유레카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아르키메데스요. 아르키메데스죠. 자,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어디 사람이야? 이탈리아의 시실리에 사는 사람이었대요. 이 시실리에 옛날에 왕국이 있었는데 로마가 침입해 온 거야. 로마가 침입했는데 이 사람은 지뢰와 도르래 그리고 오목 거울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줬어요.
어떤 피해를 줬냐면 돌을 이용해서 기중기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 절벽에서 접근해오는 배를 갖다가 잡았다 들었다가 놨대요. 그럼 물에 빠져 죽죠. 그 다음에 지뢰 같은 걸 이용해서 들어올린 거야. 배를 뒤집어 버리고요. 멀리 있는 배는 구리 방패를 잘 닦아갖고 이거를 오목거울 형태로 배열을 해요. 그래갖고 배에다 비추게 해서 배를 불태워서 가라앉혔대요. 안될것 같은데. 실제 실험을 했는데요. 성공을 했어요. 아 미쳤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과학자다. 라는 거지. 나중에 죽음이 참 쓸쓸하죠. 결국에 나라가 약하다 보니까 로마한테 점령당합니다. 점령당했을 때 로마군이 막 들어올 때 아르키메데스는 집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대요. 어디에다? 마당에다. 땅바닥에다. 도형을 그리고 막 보고 있는데 이 로마군 병사가 와갖고 그 도형을 밟은 거야. 밟고 짓밟고 다 지워. 그렇진 않았고요. 딱 밟고 서 있으니까 아르키메데스가 그랬대는 설이 있어요. 설이야. 야 이 새끼야 비켜. 안 보여. 이 병사가 이씨 나 너 잡으러 왔다니까 비켜 시계 안 보이잖아. 열받아서 그 자리에서 칼로 죽여버렸답니다. 우리나라 학교 선생님들도 칼을 줘야 되겠지. 권총. 권총. 네 그러면 떠들거나 말 안 들면 빵! 내가 이래서 범이 사랑하는 거야. 이래서 사랑하는 거야. 봐, 빵! 아무렇지 않잖아. 빵! 자, 선생님들도 그래. 힘이 있어야지 되지. 너무 힘이 없어. 자, 바로 그 지뢰, 도래를 이야기한 분이 아르키메데스야. 상당히 존경받을 만한 과학자고 철학자지. 자, 지뢰와 도르래.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옛날 사람들. 응? 예를 들어서 뭐 지뢰 원리를 이용해 갖고 지뢰를 이용해서 아르키메데스는 실제로 구의 부피를 계산했어. 구의 부피를 지뢰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어. 한번 찾아봐.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수학 활동일 것 같아. 아르키메데스가 지뢰를 이용해서 구의 부피를 계산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한번 탐구해 보세요. 나 그리고 있냐 얘. 아주 재밌는 수학 계산에 의해서 지뢰 원리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진짜 한번 꼭 찾아봐. 되게 재밌어. 옛날에 선배들 중에 과학고 원서 쓸 때 그거를 넣어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질문을 해갖고 그걸 보니까 아르키메데스가 그 방법으로 구의 부피를 정확히 계산해낸 거야. 대단한 분이지. 쌤 이거 봐봐요. 저 엄청 잘 그렸어요. 이게 저래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랬어요. 너무 잘생긴 것 같은데? 좀 잘생기긴 했어요. 여기 주근깨 좀 많이 넣어줘. 자, 그러면 지뢰와 도르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지뢰 한번 보죠. 자, 지뢰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게 지뢰입니다. 자, 지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막대가 있고, 아르키메데스는 진짜 이런 광활한 말을 했구나. 나에게 엄청나게 긴 막대와 받침대와 내가 우주 공간에 디디고 서 있을 자리를 준다면 나는 지구를 움직여 보겠다 라고 얘기한 광환 얘기했죠. 이분이 간과한 거는 엄청 따뜻한 방한복과 산소 마스크도 필요했어요. 응? 자, 또 언제 거기까지 걸어서 올라가니? 엘베도 필요하네. 구글 애들이 되게 재미난 걸 옛날에 구상했거든. 지구에서 태양열 발전을 하면 효율이 떨어지지. 대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열 발전소를 우주에다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로 전력을 보내야 되잖아. 어떻게 보내? 전력선을 연결해 갖고 보내는 거야. 그래갖고 그 발전소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닐 계획을 세웠었지.
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모든 부분의 질량에 대한 중력이 90lực 제공해주면 같이 돌거든. 가능할 것 같지만 불가능한 얘기지. 자, 그러면 이때 받침점이 있고, 자, 이쪽에 물체를 올려놓고 여기에 힘을 작용하게 될 거야. 그래서 각 지점의 이름을 뭐라고 하니? 침튀었어. 각 지점의 이름을 뭐라고 해? 얘를 힘이 작용하는 점, 작용점. 그래서 물체를 움직이는 점, 작용점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이 위치를 뭐라고 하지? 꼭지점? 왜? 그 다각형에 있는 게 꼭지점이고, 얘는 뭐야? 받침점. 발음 다시. 받침점. 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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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막걸리 먹고 싶구나. 비 오니까 전 먹고 싶네. 비가 와? 야구잖아. 비 왔으면 좋겠다. 지금 다음 주쯤부터 비 엄청나게 자주 많이 올 거예요. 지금 중국 쪽에 저기압이 5개 이상이 지금 자리 잡고 있더라. 그 뭐였냐 그 중에 하나가 독수리. 아, 태풍 지금 5호냐 6호냐 독수리지 5온 것 같아. 걔가 독수리 말고 또 중국에서 산둥성 근처에다가 무려 하루 동안 1000mm 비를 내렸대요. 1000mm면 10m야 10m. 말도 안 되는 거지. 중국으로 가려다가 꺾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못 아, 걔는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으라고 추정되는 6호 태풍입니다.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은 강인데 센 강. 최강까지는 아니고 초속 중심 초속 바람이 초속 45m/s로 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태풍이 하나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내일쯤 오키나와 근처를 지날 거야. 오늘이나 내일쯤 오키나와 지나는 것 같아. 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심부에 우리나라가 지금 고기압 가장자리 부분에 있거든. 고기압 가장자리 부분에 들어있는데 이 고기압이 존나 세력이 세요. 고기압이 세력이 세면 태풍이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도착하는 데까지는 약 한 4, 5일 정도. 이번 아마 주말쯤에 우리나라에 올지 안 올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도 고기압이 계속 자리 잡는다는 폭염이 있어. 이렇게 계속 폭염이 있다면 태풍은 못 올라오게 될 겁니다. 다행인 게 아니고 근데 가장자리다 보니까 물러나면은 들어올 수 있겠죠. 뭘 다행이야. 계속 이렇게 더워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 점을 뭐라고 합니까? 힘이 힘점. 작용하는 점, 힘점이라고 하고 이거를 질의 3가지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질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질의 원리. 길이랑 관련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질의 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줘보죠. 자, 여기에 물체가 놓여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할게. 굴러가지도 않고. 이때 이게 작용점이고 받침점이고 힘점이 있어. 이쪽으로 힘을 작용할 거거든. 물체 무게는 아래로 얼마 힘이 작용하지? W 무라고 할게. 왜 무자를 썼을까? W는 왜 W야? 웨이트의 W야. 무게도 무게. 웨이트. 무는 무게. 왜? W가 더럽게 많잖아. 1도 있고 단위로 와트도 있고. 그래서 무게입니다 라고 하고 W 무라고 써드릴게요. 그게 한 자. 무하면 자, 요 힘점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하고 또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를 B.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그 직선인데. 여기에 힘은 뭐라고? F. 와, F라고 해요. 똑똑하구나. 아니, 자, 이때 질의 원리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F 얘는 곱하기 B. W 무 곱하기 A는 A는 F 곱하기 B. B라고 얘기한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질의 원리라고 해요. G를
또는 지렛대 원리인데 아르키메데스가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때 W 무의 무게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얼마로 표현할 수 있죠? F는 W 무 곱하기 B분의 A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B의 길이를 길게 하면 힘을 이득을 볼 수 있겠다. 이걸 믿고 아르키메데스는 내가 지구를 움직여 보이겠다고 한 거야. 이 A 크기는 무지 작게 하고 B를 무지 크게 해갖고 움직이면 움직여줄 수 있겠지. 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질의 원리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자, 이 질의 종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질에는 1종 질의, 2종 질의, 3종 질의가 있어요. 최근에 좀 약해져서 중학교에서나 많이 쓰니까 한번 말로 얘기해 봅시다. 자, 이 1종 질의, 2종 질의, 3종 질의라는 것은 이 요소들이 위치에 따라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여기부터 하기로 하고 대략 설명해 드리면 1종 질에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얘들이 되게 많죠. 네. 어떤 게 있어? 가위, 시소. 시소. 또 혹시 못 뽑는 장돌이 같은 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못 뽑는 게 있어요. 못. 이렇게 꺾어진 쇠막대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못을 걸어요. 여기를 받침을 하고요. 이쪽을 눌러요. 그럼 못이 쑥 뽑힙니다. 레고에도 그런 거 있는데. 아, 레고에도 그런 거 있어. 아, 앞정 뽑기도 이런 거 있다. 앞정 뽑는 거. 앞정 팔 때 앞정 속에 있어. 플라스틱으로. 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종질에는 순서가 병따개 생각하면 돼. 병따개 어떻게 하지? 받침점이 끝에 있고요. 작용점이 있고 힘점이 있어요. 이거 대표적인 예가 또 있어. 어떤 예가 있지? 여러분들 손톱깎이에도 이 원리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3종 지뢰가 있어요. 힘점. 3종 지뢰는 핀셋이나 젓가락질, 집게 이런 게 그 예가 돼. 자, 얘네들은 어떻게? 받침점, 힘점. 받침점이 있고요, 힘점이 있고 작용점이 있어요. 젓가락질 할 때 어떻게? 이 끝에서 어때? 힘을. 받침점을 주고 힘점은 중간에 있고 젓가락 끝에서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A가 B보다 더 크네요. 힘은 절약할 수 없어요. 대신에 여기서 깔짝깔짝하면 저기서는 걸쩍걸쩍해요. 그래서 작동 범위를 크게 해서 집기 용이하게 만든 거죠. 전 세계에서 젓가락질 가장 잘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젓가락이 참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생겼어. 일본 애들은 뾰족하게 생겼고 중국 애들은 뭉툭하게 생겼고 우리나라는 넓적해요. 적당히. 적당히 두리뭉실해. 응? 그래서 살펴보니까 일본 애들은 생선가시 바를 때 아주 요긴하게 쓰고요. 중국 애들은 기름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중국 애들은 면을 먹기 좋고요. 우리나라 젓가락은 모든 음식을 먹는데 용이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숟가락이 있는 민족이 옛날에 우리나라밖에 없었대죠. 전 세계적으로 숟가락이 우리나라밖에 없었어. 중국이나 일본도 아주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대. 왜 없어졌을까? 지네게 아니니까. 숟가락을 누가 애들이 가져가니? 프랑스 애들이 가져갔지. 그래서 서양에 식기가 된 게 얼마 안 됐어. 하다못해 루이 14대도 밥 처먹고 손으로 막 뜯어 먹었다니까. 포크나 포크 그런 거. 포크가 뭐냐면 바베큐 할 때 쓰는 삼지창이야. 그래갖고 칼로 베어주면 손으로 듣고 물고 뜯었죠. 손에 기름 묻죠? 옷에 닦아요. 냄새 나죠? 향수 생겼죠. 그게 향수의 역사야. 근데 향수 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똥 때문에 그러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똥에 의해서 생겨난 거 대표적인 게 하이힐. 아, 똥밭에서 걸어 다녀야 되니까 똥이 옷에 붙지 말라고. 그다음에 속옷도 안 입었어요. 옛날 사람들 서서 쌌어. 서서. 와 진짜 더러워 서야 쌀 시간에 네, 안녕히 가세요. 서야 쌀 되게 더럽다니까.